구독자님들이나 수강생분들을 뵙다 보면 40대, 50대이신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아무래도 40대부터 돈 모으기 또는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50대이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아쉬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투자를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0대이신 분들은 보통 저에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적은 투자 금액으로 어떠한 의미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30대에 투자하는 적은 금액이 결국엔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수치적으로 이 시기에 1년 늦게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실 자료는 가구주 연령별 자산 보유액, 그러니까 가구주의 나이에 따라서 자산의 크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데요. 가구주의 연령을 39세 이하, 49세 이하, 그리고 5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39세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자산의 크기가 3억 1,583만 원 정도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49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산의 크기가 껑충 뛰면서 5억 8,212만 원의 자산을 보유합니다. 그러다가 59세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자산의 증가 속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게 되는데요. 6억 1,448만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게 돼요.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자산이 줄면서 5억 8,251만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이 자료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내 생애 총 자산의 크기는 대부분 40대에 결정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미 40대이신 분들께서는 주변의 또래들을 보면서 자산의 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40대인 경우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자료는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분포 자료인데요. 가구주의 연령을 39세 이하, 49세 이하 두 가지 경우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7천만 원 미만의 가장 많은 소득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9세 이하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1억 원 미만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가장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증가하게 되는 소득의 크기만큼 비례해서 투자 금액을 늘린다면은 이 시기에 40대에 가장 많은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투자 금액을 늘리려면은 소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비 지출 수준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일단 항목별로 살펴보면 처음으로 월 평균 소득이 나오죠. 말 그대로 월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비소비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비소비 지출은 이자, 연금, 세금 등 줄이려고 해도 줄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항목이 바로 비소비 지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월 평균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가 처분 가능 소득이 됩니다. 이 처분 가능 소득에서 생활비가 발생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교육비도 발생을 하는 이러한 소비 지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를 갖고 투자 가능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월 평균 소득이 30대 이하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40대이신 분들은 소득도 늘어나긴 하지만 씀씀이도 함께 늘어나던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처분 가능 소득은 많이 늘어나게 되지만 소비 지출이 크게 뛰게 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 지출도 함께 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이하인 경우에 처분 가능 소득이 376만 원 수준에서 소비 지출 262만 원을 뺀 나머지가 한 114만 원 정도인데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486만 원에서 366만 원을 빼면 한 120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30대일 때보다 크게 늘지를 않아요.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40대의 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줄여야겠구나 라는 교훈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집안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30대부터 투자를 시작하고요. 투자 원금을 매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를 한 이후에 15년간 보유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 15년간 보유를 하는 그때에는 추가적인 적립 금액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40대부터 월 100만 원씩,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두 배로 늘게 되죠. 그래서 이 월 100만 원씩 15년 동안 투자를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연평균 수익률 약 10% 정도를 가정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월 50만 원씩 10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해서 투자 원금이 6천만 원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100만 원씩 15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5를 하여서 투자 원금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 55세 같은 시점이 되었을 때 내 계좌에 남게 되는 자산의 크기, 즉 적립액의 크기는 첫 번째 케이스는 4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4억 1,8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에 비해서 투자 원금은 3분의 1 수준인데 자산의 크기는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적은 금액으로라도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자산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쉽게 말해서 복리 효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리 효과라고 한다면 무려 10년이나 먼저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감이 없다라고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현실감을 느끼질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자료에서는 1년 늦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자산의 전체 크기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지각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가정은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1년 늦게 투자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지각비, 그러니까 자산의 크기가 줄어드는 그 비용이 1년 늦게 투자를 시작하면 1억 3,800만 원, 2년 늦게 시작하면 2억 6천만 원, 3년 늦게 시작하면 약 3억 7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늦게 투자를 시작하면 내 생애 전체 쌓을 수 있는 자산의 크기에서 1억 3,800만 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2년 늦게 시작하면 2억 6천만 원 정도, 3년 늦게 시작하면 3억 7,6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시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의 투자 원금은 1,200만 원이고 투자 수익률을 10% 가정을 하면 1,200만 원 곱하기 10% 해서 12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데 어떻게 광화문 금융로는 1억 3,800만 원이나 발생을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년 늦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투자 원금 1,200만 원에 대해서 수익률 10%의 그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평생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약에 30세부터 시작을 하면 25년 정도를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1년 줄어서 24년이 되고 2년 줄어서 23년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내가 월 100만 원씩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원래는 25년 투자를 하여서 13억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쌓을 수가 있었는데 1년 투자를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투자 기간이 24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내 자산의 크기가 약 12억 원 정도로 원래 투자를 했을 때 쌓을 수 있었던 자산의 크기보다 1억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죠. 이만큼이 지각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투자를 2년 늦게 시작해서 투자 기간이 23년이 되는 경우에 내 전체 자산의 크기는 10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산의 크기가 2억 6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투자할 수 있었던 전체 투자 기간에서 1년, 2년, 3년 투자 기간이 줄어들수록 내 전체 자산이 줄어드는 크기가 바로 지각비의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늦게 시작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자산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생애 총 자산을 결정짓는 시기는 바로 40대가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생애 소득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시기도 40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 지출이 40대에도 가장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 가능 금액이 30대일 때보다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40대의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40대의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워낙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30대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4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 30대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3배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고, 투자를 1년 늦게 시작할 때마다 지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면, 가장 좋은 시작은 어제였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작은 오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과 저의 우상향하는 삶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